이러한 마녀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마녀들의 의식 같은 것을 공공연하게 따라하고 또 춤으로 재현하고 그러한 문화를 암암리에 대중에게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페미들의 진정한 워너비 마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마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다르지만 현대판 여성들은 참 마녀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이 화장품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녀공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피부에 눈부신 마법을 마녀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는 궁이라는 아주 인기 드라마의 원작을 만들었던 인기 순정 만화 작가 박소희 작가가 최신에 만들었던 작품으로 마녀공방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요, 마녀란 사람들에게 아주 오해받고 아주 슬프게 죽어간 그런 착한 사람들이었다, 착한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간 마법처럼이라는 이 웹툰에서는요, 한 아주 선량한 마녀 가족이 나오는데요. 마녀라는 특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뛰어난 약사로 활약하는 그런 마녀들의 활약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할로윈 의상 파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성들 가운데서 할로윈 파티에 가장 인기 있는 복장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 복장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마녀를 우리가 이미지를 떠오르면 막 여기 사마귀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늙고 막 괴팍하고 막 그런 여성으로 여성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현대판에 생각하는 마녀는 아주 젊고 능력이 있으며 사회에서 오해받은 피해자의 집단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 살고 늙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마녀들은 페미들의 워너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런 괴팍한 마녀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 것일까요? 혹자는 그 원인을 15세기에 쓰여진 마녀의 망치라는 책에서 찾습니다. 그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하인리히는 아주 광적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책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쓴 하인리히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한 구절에 집착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어다 라는 구절이었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주 편협한 기독교 사상을 가진 남성이 여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책을 쓴 것이다라고 많이들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가장 여성 편협과 여성 혐오를 조장한 책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녀의 망치의 본문에 어떠한 것들이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녀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2, 3일간 고문하고 신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녀가 발가벗은 채 누워있다. 마녀의 수족은 그 추악한 행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은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거쳐가면서 거의 3만 부가 인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200여 년 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4만 명에서 6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출처에 의하면 여성들은 마녀로 몰리면서 여성성이 억눌려졌고 또한 여성 혐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상징으로 마녀 사냥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글입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의 공식적인 집계는 매사추세츠의 세일럼에 있었던 세일럼 마녀 재판 19명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2000년 동안 4만 명에서 6만 명가량의 마녀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마녀가 얼마나 화형을 당했느냐라는 이러한 공식적인 집계는 사실 어디에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잔다르크처럼 당시의 역사의 이익관계에 휩쓸려 마녀로 몰려 실제로 피해받은 여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아주 부정부패로 찌든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당시에도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만이 마녀로서 몰려서 아주 무고하게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마녀 사냥은 정말 무고한 여성들의 탄압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마녀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마녀들이 시인을 하는 것으로 믿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기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믿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병이 들고 일찍 죽는 그런 과거의 사회에서 아이들을 잡아가고 생체 실험에 쓰는 그런 마녀들의 존재는 전 마을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마녀들은 주술사로서 이런 흙마술을 즐기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마녀들은 환경도 홀로 외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들이 한다고 하는 마법도 웹툰들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사람들을 돕고 아주 희생적인 그런 마녀의 모습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데 자신의 주술과 마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녀와 사탄주의의 관계도 마녀의 정체성을 놓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요, 마녀들이 바로 이러한 사탄, 악마들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요, 4명의 마녀가 밑에 해골과 그리고 뼈를 깔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이렇게 악마가 보고 있는 그러한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마녀들은 바로 악마들과 그런 성관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일종의 선량한 마녀들을 향한 모함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현대판 살아있는 마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녀는 자신을 위큰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녀 사회에서는 위큰과 그리고 위치는 다르다, 마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리나라는 여성은요, 많은 헐리우드 여성과 친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여성은 스피릿 쿠킹이라는 아주 그 마녀주의의 그 위큰의 아주 그런 이상한 의식을 하는데요. 여성에게 나오는 액체 중에서 5개를 섞어서 아기상에게 뿌리는 그런 스피릿 쿠킹 의식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자기 몸에 피를 내어서 이런 사탄주의의 상징인 펜타그램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사탄주의의 상징인 염소 머리를 피를 내는 모습으로 들고 있는 사진도 유명합니다. 이 마리나라는 위큰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마녀주의와 사탄주의가 절대 그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녀주의는 아주 헐리우드 음악계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좀 잔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여성은 바로 레이디 가가죠. 레이디 가가가 마치 이 마나킹입니다. 마나킹인데 여기에다 시럽을 이렇게 채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간 시럽으로 마치 사람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파티에서 이렇게 떠먹는 모습, 그리고 사람 모양의 케이크입니다. 하지만 마치 인육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파티에서 이 케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마리나라는 여성과 또한 레이디 가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헐리우드 공연에서 심장, 살을 먹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또한 사탄주의를 상징하는 펜타그램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는 전시안의 손짓,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호루스의 눈을 연출하면서 두 손을 모아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삼각형의 모션도 여러분들이 여러 헐리우드 음악계 아티스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양상은 그 한국 K-팝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드벨벳의 피카푸가 하는 그런 손짓이 있죠. 이것은 바로 사탄의 표식이라고 말하는 666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3개가 겹쳐지면서 이 바로 6이
3번 666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러한 손짓도 헐리우드 스타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최근 그 유튜버 화장품계 쪽에서 뷰티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그 폰이라는 여성이 있죠. 이 폰이라는 여성이 그 맥 회사하고 요즘 콜라보레이션으로 비디오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비디오에서도 보면 이 여성이 마치 자신이 마녀처럼 입고 또 다시 마녀 재단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 전시안으로 상징되는 이 눈이 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여성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 눈이 감기는 그러한 비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녀들이 다, 물론 제가 다 마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이러한 마녀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마녀들의 의식 같은 것을 공공연하게 따라하고 또 춤으로 재현하고 그러한 문화를 암암리에 대중에게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리서처에 따르면요, 미국의 마녀들의 인구는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녀의 문화는 서서히 음악계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침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도 마녀들이 헐리우드와 미디어에서 그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너무 도우려고 했는 착한 이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능력이 많은 마녀들을 시기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로 보이시나요? 그들이 이해받지 못한 부당한 피해자 계층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녀들이 사탄주의와 영합해서 흑마술을 쓰며 마을의 아기들을 잡아다 제물로 쓰고 또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들은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수한 추측뿐, 공식적인 집계는 바로 19명의 세일럼 위치 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9명이라는 것은 큰 숫자입니다. 또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주장하듯이 6만 명의 마녀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약 정말 숫자에 집착을 한다면 전 세계의 사람들을 1억 명 가까이 죽인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러한 병폐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칼 막스의 자본론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보다 더 큰 이단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혼자 살고 능력 있으며 절대 늙지 않는 여성으로 포장된 현대판 피해자의 종결자 마녀. 그녀는 정말 페미들이 원하는 진정한 워너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즈의 연아였습니다.